마리화나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며 이 영상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이 인정하기 꺼리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화나가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고 자신을 깨우고 더 깊고 더 의식적이고 더 영적으로 만들어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 모두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당신을 깨운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증폭시킨 것뿐이고 당신이 확장이라 부르는 것이 단지 영적인 분위기로 포장된 산만함이라면요? 마리화나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거나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것이 증폭시키는 것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화나를 악마화하지도 미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심리학과 의식의 관점에서 그것을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게 될 내용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널리 퍼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피우고 나서 깊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피우고 나서 현실을 다르게 보았다. 나는 피우고 나서 깨어났다. 흥미로운 점은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수백만 명이 그것을 마치 보편적인 법칙인 것처럼, 마치 의식이 어떤 물질로 잠금 해제되는 앱인 것처럼 반복한다는 것이다. 처치하고 약관에 동의한다. 깨달음이 활성화된다. 그러나 거의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의식은 주사로 넣거나 피우거나 삼키는 것이 아니다. No viene en gramos. 그것은 이해관계 없이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 사이의 일관성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체내 화학작용을 바꾼다고 해서 마법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마리화나는 증폭시킨다. 인식을 증폭시킨다. La emoción. Amplifica. 외적 대화를 증폭시키고 감각적 민감성을 증폭시키며 자기 성찰이나 혼란도 증폭시킨다. 하지만 증폭시키는 것이 진화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다. 만약 조율된 오케스트라 앞에 마이크를 놓는다면 그 소리는 황홀할 것이다. 만약 그것을 무질서한 소음 앞에 놓는다면 더 많은 소음만 얻게 될 것이다. 물질이 음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볼륨을 높일 뿐이고 바로 여기서부터 불편함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평소보다 더 강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각이 더 크게 들리면 더 진실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강렬함이 진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저 소리의 크기일 뿐이다. 이 점을 생각해봐. 맨정신일 때도 이미 혼란스럽고 빠르며 모순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술이나 약을 하면 그 혼란이 특수 효과를 얻는 거야. 당연히 네 머릿속이 이상한 연상을 하기 시작하고 잊혀진 기억들을 연결하고 오래된 감정을 새로운 생각과 섞기 시작하면 마치 우주의 비밀 코드를 발견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어. 하지만 새벽 2시 37분에 우주의 비밀 코드를 발견했다가 다음날 잊어버리는 건 깨달음이 아니야. 그건 단지 기억력이 나쁜 창의적인 밤이었어. 깨달음은 지속적인 변화, 행동의 변화, 그리고 일상 현실을 마주할 때 더 큰 명확성을 의미해. 친구들끼리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 야,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 로 끝나는 그런 멋진 말들만이 아니야. 그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은행 계좌도 네 결정과 연결되어 있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도 같은 열정으로 고민하지 않지. 대중적인 믿음은 위험한 가정을 해. 인식을 바꾸는 것이 곧 의식을 확장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바꾸는 것만으로는 온전하지 않아. 변형된 상태는 너에게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처리하고 적용할 내적인 구조가 없다면 그것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험이 되어버려. 읽을 줄 모르면서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과 같아. 그림을 보고 뭔가를 느끼긴 하지만 네가 보고 있는 게 뭔지 이해하지 못하지.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은 층이 하나 더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약을 하면 현실이 다르게 보인다고 말해. 그렇지. 왜냐하면 필터가 바뀌니까. 하지만 필터를 바꾼다고 해서 관찰자가 강해졌다는 뜻은 아니야. 진짜 의식은 외부 자극에 의존해서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내면의 훈련에 달려 있어. 생각을 느리게 하려고 어떤 물질이 필요하다면
문제는 깊이가 아니라 맨정신으로는 네 마음을 멈추지 못한다는 점이었을지도 몰라. 감정적으로 연결되기 위해 어떤 물질이 필요하다면 문제는 연결의 부족이 아니라 감정을 무디게 하지 않고 느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지도 몰라. 이건 공격이 아니라 분석해보자는 추대야.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정말 매혹적인 무언가가 있거든. 어떤 경험이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줄 때 우리 뇌는 그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분류해. 그리고 우리는 의미 있는 것을 진실이라고 착각하지. 하지만 어떤 것은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깊이가 없을 수도 있고, 뭔가를 깨닫는 듯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변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 영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너 안에 구조적인 변화는 전혀 없을 수도 있어. 마리화나는 진폭시켜. 웃음도 진폭시키고, 배고픔도 진폭시키고, 음악도 진폭시키고, 존재에 대한 생각도 진폭시켜. 그리고 그래, 가끔은 인생의 의미를 막 이해한 것 같은 느낌도 진폭시키지. 바로 라이터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기 직전에 말이야. 의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이미 네 안에 있는 걸 드러낼 뿐이지. 예술적인 감수성이 있다면 그걸 더 강하게 만들어. 잠자든 불안이 있다면 그걸 더 크게 만들고, 진짜 호기심이 있다면 그걸 더 깊게 해. 공허함이 있다면 그걸 더 뚜렷하게 만들어.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주하고 싶어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더 깊어진 게 아니라 자기 회피에 더 관대해졌어.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불편한 결정을 피하지. 의식이 높아진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 변화는 미루고 있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만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그 연결을 유지하지 못해. 진짜 질문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었어. 그건 피상적인 논이야. 진짜 질문은 이거야. 그게 너 안에서 무엇을 증폭시키고 있느냐는 거지. 명확성인가? 혼란인가? 규율인가? 산만함인가? 적용된 창의성인가? 행동 없는 공산인가? 관찰인가? 반추인가? 그 물질은 네 수준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것이 드러내는 것은 네가 스스로에 대해 말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아. 진짜 분석은 거기서부터 시작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이란 게 그냥 켜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의식을 하나의 지각구조, 현실을 해석하는 내면의 장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해. 하커보 그린베르그는 우리가 정보를 담은 장, 즉 마음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일종의 지각적 구조를 통해 현실을 인식한다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하나만 기억해.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떠한가에 따라 본다는 거야. 마리화나는 그 필터를 변화시켜 더 투과성 있게, 더 민감하게, 더 유연하게 만들어. 하지만 네 내면의 구조가 혼란스럽다면 진폭되는 건 명확함이 아닐 거야. 더 강렬한 혼란이 될 거야. 문제는 물질이 아니라 내면의 일관성이야. 세 가지 심리적 유형.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흥미로워져.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내면의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같은 것을 찾는 것도 아니며, 모두가 같은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야. 또 모두가 같은 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야. 물질은 같지만 뇌는 다르거든. 심리적 구조가 모든 것을 바꿔. 그리고 구조가 바뀌면 경험도 달라져. 첫 번째 유형, 도피형. 이게 가장 흔한 유형이야. 탐색하려는 게 아니라 도망치려고 피우는 거지. 스트레스로부터 도망치고, 공허함으로부터 도망치고, 머릿속 소음으로부터 도망치고, 감정적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에서 도망치고, 미뤄둔 대화로부터 도망치고, 이미 내려야 한다는 걸 아는 결정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야. 도피형은 깊이를 원하지 않아. 그는 안도감을 원해. 그는 혼돈을 정리하지 않고도 내면의 침묵을 원해.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가 피울 때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야. 그는 자기 성찰에 잠기고 멍하게 천장만 바라보게 돼.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우주, 전 여자친구, 세계 경제 등 모든 것에 대해 한 번에 철학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해.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는 성찰하는 게 아니야. 곱씹는 거지.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고 그걸 극적으로 만들고 과장해.
그리고 그는 항상 오해받는 주인공인 것처럼 그 생각들을 작은 머릿속 영화로 만들어. 그는 산만함을 확장이라고 착각해. 자신이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다음 날이 되면 적용할 만한 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 아무것도 적지 않았고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고 행동을 바꾸지도 않았어. 어려운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지. 그냥 더 세게 생각만 했을 뿐이야. 더 세게 생각해도 더 잘하는 건 아니야. 그 물질이 그의 마음을 열어준 게 아니야. 불편함을 마취시켰을 뿐이지. 불안감이 조금 줄어들고 오늘은 몸이 좀 더 편안해져. 내면의 소음이 더 느려져. 그리고 그게 평화처럼 느껴져. 하지만 마취도 평화처럼 느껴질 수 있어.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질 때까지. 그리고 여기서 위험한 패턴이 나타나. 네가 압도당할 때마다 스스로를 조절하기 위해 외부의 무언가에 의존하게 된다면 네 신경계는 혼자서 조절하는 법을 절대 배우지 못해. 불을 끄는 대신 화재 경보기에 헤드폰을 씌우는 것과 같아. 경보음을 잠재우는 거지. 하지만 집은 여전히 불타고 있어. 도망치는 사람은 약한 게 아니야. 그저 자신의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는 내적인 도구를 충분히 개발하지 못한 사람일 뿐이야. 그리고 불편한 질문이 어김없이 떠오르지. 너는 마리화나를 탐구하려고 쓰는 거야? 아니면 느끼지 않으려고 쓰는 거야? 맨정신에 마주할 건 뭘까? 왜냐하면 매번 세션이 중요한 무언가를 피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확장이 아니야. 그건 영적인 미학으로 포장한 미루기일 뿐이지. 두 번째 유형이야. 진폭형이야. 이 유형은 더 복잡해. 여기서 물질은 아무것도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아. 단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증폭시킬 뿐이야. 불안이 있다면 더 많은 불안이 생기는 거지. 불안정함이 있다면 더 큰 불안정함이 생기는 거야. 창의성이 있다면 더 많은 창의성이 생기는 거야. 예술적 감수성이 있다면 감각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야. 편집증적 성향이 있다면 더 많은 의심이 생기는 거야. 진정한 성찰 능력이 있다면 시간 감각이 더 또렷해지는 거야. 진폭형은 놀라운 경험이나 예상치 못한 연결을 할 수 있어. 진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날카로운 인식의 순간들도 있지만 동시에 정신적으로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어. 아주 강렬하게 계속 반복되는 생각들, 아주 작은 몸짓도 과정에서 해석하게 돼.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이 완전히 현실처럼 느껴져. 그 효과가 사라질 때까지. 모든 것은 이전 상태에 닿여 있어. 경험을 정의하는 것은 그 물질이 아니야. 그것에 들어가는 것은 정신 구조야. 여기서 거의 아무도 훈련하지 않는 개념이 등장해. 주의력. 주의력은 변형된 의식 상태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야. 만약 네가 주의력을 잘 다룰 수 있다면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그저 관찰할 수 있어. 만약 주의력을 다루지 못하면 어떤 생각이든 주관적인 현실이 되어버려. 이건 마치 마음속 브라우저에 20개의 탭을 열어놓고 어떤 걸 닫아야 할지 모르는 것과 같아. 진폭형은 보통 그날그날 달라라고 말해. 맞아, 그날그날 달라. 쌓인 스트레스에 따라 달라. 이전의 감정 상태에 따라 달라. 점수에 따라 달라. 잠을 얼마나 잤는지에 따라 달라.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 마리화나는 차별하지 않아. 증폭시켜. 네 신경계가 이미 가속되어 있다면 마리화나는 그걸 슬로모션처럼 더 가속해. 똑같이 강렬하지만 더 내면적으로 느껴져. 네 내면의 대화가 혼란스럽다면 그건 더 압도적으로 다가와. 네 정체성이 약하다면 통제력을 잃는 느낌이 압도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온다. 네 정신이 충분히 훈련되어 나타나는 것을 견딜 수 있니? 왜냐하면 인식의 문을 여는 건 쉽거든.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버티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 진폭된 사람은 반드시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드시 진화하는 것도 아니야. 그는 자신의 구조를 드러내고 있어. 그건 깨달음을 줄 수도 있고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가장 강력하고 드문 3번 유형에 대해 말해주기 전에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 네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느꼈지만 내면에서 뭔가 날 막는다고 생각한 적 있어? 그리고 네 머릿속이 계속 맴돌고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느낌 말이야. 사실 그 호기심을 연기에 의존하지 않고
마법 같은 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디블은 네 마음을 진짜로 깨우는 오디오북에 푹 빠질 수 있도록 30일 무료 이용권을 제공해. 설명란에 링크가 있어. 듣고 생각하고 다가올 일에 대비해. 유형 3. 의식적 의뢰형 사용자. 이 유형은 가장 드문데 그 이유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소수만이 꾸준히 기르는 내적 규율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의식적 의뢰형 사용자는 충동적으로 소비하지 않아. 사회적 압박 때문에 하지도 않고 지루해서도 하지 않고 금요일이기 때문에도 하지 않아. 하기 전에 분명한 의도를 세우고 왜 오늘인가? 무엇을 위해서인가? 라고 스스로 묻는다. 나는 무엇을 관찰하고 싶은가? 여기엔 근본적 차이가 있어. 그는 강렬함을 원하지 않아. 관찰을 추구해. 도망치려는 게 아니야. 이해하려고 해. 전자를 추구하지 않아. 자신의 마음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려고 해. 의식주의자는 자주 사용하지 않아. 그걸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삼지 않아. 그걸 감정적 버팀목으로 쓰진 않아.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관찰해. 놀라운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감지할 수 있어. 감정적인 증폭만이 그 후에 떠오르는 것을 통합해. 경험은 효과가 사라져도 끝나지 않기 때문이. 경험은 통합될 때 끝나. 만약 어떤 경험이 네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건 확정이 아니라 심미적인 오락이었을 뿐이야. 그리고 우리 모두는 깊은 경험조차 단순한 오락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의식적인 의뢰. 실천가는 중요한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어. 도구가 중심이 아니야. 의식. 그게 중심이야. 만약 내일 그 물질이 사라진다 해도 그의 내면적 실천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야. 30일, 60일, 90일도 괜찮아. 본질적인 무언가를 잃는다는 느낌이 없어. 부재에 대한 불안도 없고 결핍감도 없어. 사용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체성도 없어. 왜냐하면 본질적인 것은 그 물질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의 관찰 수준에 있었고 내면의 침묵을 유지하는 능력에 있었어. 그의 일관성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나타나. 도피자는 필요로 해. 진폭된 사람은 반응해. 의뢰를 실천하는 사람은 선택해. 그리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주 소수만이 도달하는 자유의 수준이야.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변명 없이 자신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건 맨정신이든 아니든 항상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 그리고 네가 이 지점까지 왔다면 그건 이미 네 호기심과 용기에 대해 말해주는 거야. 이 문장에 댓글 달아줘. 마리화나는 나를 정의하지 않아. 그대로 적고 네 의식이 어떤 물질보다도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잠시 느껴봐.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두려움 없이 이걸 쓸 거야. 그리고 그래, 여러분 중 몇몇은 이걸 보면서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순간에도 네가 이걸 쓴다면 네가 연기보다 더 큰 존재임을 증명하는 거야. 이제 거의 아무도 큰 소리로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와. 만약 30일 동안 끊지 못한다면 정말로 네가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걸까? 아니면 마리화나가 너를 사용하는 걸까? 나는 임상적인 중독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야. 의학적 꼬리표에 대해 말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심리적 의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야. 만약 마리화나 없이는 절대 쉴 수 없다고 느낀다면, 만약 마리화나 없이는 집중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만약 마리화나 없이는 깊이 생각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만약 마리화나 없이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심지어 하루에 몇 번이나 피우는지 세기까지 한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의식을 증폭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외부에 빌려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 상태를 위임하는 데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무언가가 필요할 때마다 그만큼 당신의 주도권을 조금씩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현재에 머무르고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비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게 진정한 능력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소음, 공허함, 모순을 가진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마음을 열도록 자극하지 않아도 스스로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피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이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단순히 맨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외부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완전함을 느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진실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당신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거의 아무도 정말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편안함을 주는 일상을 따르고 있는지만을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순간이지만 꼭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확장은 그저 연기와 같은 신기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화나는 모두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악마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신성해서가 아니라 이미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산만하다면 산만함을 증폭시킵니다. 당신이 불안하다면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당신에게 절제된 창의성이 있다면 그것을 증폭시킵니다. 당신이 예술가로 위장한 혼돈이라면 그것도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술이 항상 편안하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물질이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지만 당신의 일관성 수준을 드러냅니다. 맨정신으로 버틸 수 없는 것은 한 번 들이쉴 때마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들은 더 뚜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최종적인 질문은 섭취해야 하는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상태든 버틸 수 있는 내면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깊이를 느끼기 위해 지각적 목발가 필요한가요? 진정한 의식은 외부 자극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도망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무감각해지지 않고 느끼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함께할 음악도, 조명도, 연기도 없을 때조차도 스스로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정한 각성은 더 많이 보기 위해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로 진폭할 필요 없이 맨정신으로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물질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지는 않으니까요. 이미 있던 것을 더 잘 보이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때로는 가장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가끔 그것이 잠깐의 편집증보다 더 아플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울을 보며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래, 이게 나야.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이 있어.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 너를 띄우는 연기 속이 아니라 연기가 거치고 나서 네가 붙잡는 맑음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 그리고 네가 외부 자극 없이도 그 맑음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래, 그건 어떤 물질도 가장 강한 것조차도 줄 수 없는 무언가를 네가 잃은 거야. 고마워.